안녕하세요. 매뉴얼 읽어주는 시애틀 독수리입니다. 이번에 저희는 봄방학을 맞이하여 봄방학 일정에 딱 맞는 8일짜리 크루즈가 있어 노르웨지안 블리스 알래스카 크루즈 발코니 방을 예약해서 다녀왔어요. 미국 학교들은 보통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나면 다음 학년 일정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는데요. 이 일정을 보고 휴일에 여행 일정을 잡는 편입니다. 유명한 내셔널파크나 크루즈 여행의 경우에도 1, 2년 전 예약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크루즈를 이용했던 친구들의 추천으로 이번 봄방학에는 알래스카 크루즈를 선택했어요. 망망대해의 바다를 다니는 다른 크루즈와는 다르게 바다와 산, 그리고 알래스카에서만 볼 수 있듯이 멋진 빙하의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알래스카 크루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이용한 노르웨지안 블리스 크루즈는 2021년부터 운행한 4년 정도의 신생 크루즈인데요. 4,000명이 넘는 손님을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멋진 풍경뿐만 아니라 독수리와 물개, 돌고래, 그리고 알래스카 크루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고래까지 보고 와서 너무나도 만족했던 여행이었어요. 저희가 이용한 크루즈는 시애틀을 출발하여 다우스 글레이서라고 하는 다우스 빙하를 중심으로 알래스카 주 정부 소재지, 즉 주도인 주노와 시트카, 아이시 스트레이트 포인트, 캐치칸을 들려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 빅토리아시를 거쳐서 시애틀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세일링 일정을 보시면 4월 중순서부터 9월, 10월까지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월의 봄방학 시즌이 가장 저렴한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알다시피 매우 가격이 비싸고요. 10월 중에는 따로 이렇게 길게 일정을 낼 수 있는 롱 위켄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빙하를 보시기에는 이 4월 봄방학이 가장 합리적인 여행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날은 12시부터 승선을 시작하여 둘째 날은 내내 바다의 시트카를 향해 달려가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부터는 하루에 한 도시씩 들리는 일정이었습니다. 크루즈를 더욱 즐기기 위해서 발코니 방을 예약했고요. 홈페이지 상에서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어 4인 가족이 사용하기에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라운지의 유리벽을 통해서가 아닌 방 안에서 빙하나 풍경을 우리 가족끼리 더 프라이빗하게 가까이 즐길 수 있어서 더 만족도가 컸던 것 같아요. 크루즈 예약에 대한 총 금액은 초등자녀 2인 포함 총 4인 발코니 방 기준으로 4,000불이었습니다. 이 밖에 크루즈 보험비는 따로 추가되는 금액이었고요. 제가 예약했을 당시에는 모든 크루즈 인원은 50% 할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고객은 99불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상에서 개런티 없이 그냥 발코니 방만 개런티되는 금액은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선상 팁과 추가 금액이 모두 합해지면 4,000불 정도 되는 것으로 홈페이지 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4,000불의 금액 이외에도 크루즈 보험비가 있습니다. 크루즈 보험비는 만약의 상황에 크루즈를 못하게 됐을 때 다음 크루즈를 탈 수 있는 크레딧을 받는 보험이에요. 큰 금액이므로 잘 생각해서 추가하도록 했고요. 그 밖에 저희는 미국 내 의료보험이 있지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행자 보험을 꼭 들어오시길 추천합니다. 크루즈 내에서의 의료 서비스는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은 필수인 거 아시죠? 이번 크루즈 발코니 방 예약에는 스페셜 다이닝 2회와 150분의 인터넷, 오픈바 무료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공되는 패키지는 무료지만 스페셜 다이닝과 음료의 경우 20%의 팁이 추가로 붙기 때문에 무료가 아닌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함께였고 알래스카를 조금 더 즐기고자 약 600불에 넘는 팁이 추가되는 오픈바 주류 패키지는 빼달라 요청했습니다. 어디서든 물, 주스, 기본 커피는 뷔페 식당 혹은 라운지에서 마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와인과 칵테일을 무제한 맛볼 수 있는 주류 패키지도 추천합니다.
참고로 스페셜 다이닝은 2인 2회 무료로 제공되었으며 총 추가 팁은 40불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금액은 모두 성인 2인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요. 스튜디오 1인실의 경우 이 금액의 반인 1인 금액이 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1인실의 경우는 스페셜 다이닝이 1회만 무료 제공되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결제 전 자기에게 제공되는 금액과 제공되는 횟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스페셜 다이닝이라고 하면 스테이크, 해산물, 이탈리안, 멕시칸, 프랑스 바베큐, 철판 요리 등 다양한 식당이 있습니다. 이 중 스테이크 하우스와 블루 오션이라는 해산물 전문점은 예약이 어려우니 크루즈 예약과 동시에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저녁 황금 시간대인 5시에서 8시 사이에 인기 있는 레스토랑의 경우 예약이 이미 차 있을 수도 있고요. 추후에 취소도 가능하니 예약과 동시에 스페셜 다이닝 예약은 바로 요청하여 자리를 확보해 놓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예약을 했더니 스테이크 하우스 예약했을 때가 금요일 저녁 8시 30분이 제일 빠른 시간이었어요. 스페셜 다이닝의 키즈 메뉴 같은 경우 일반 다이닝에서 볼 수 있는 키즈 메뉴와 동일한 메뉴판이었는데요. 아이들 먹기에는 충분한 양과 퀄리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최종 리시트 영수증인데요. 총 4,116불 정도가 결제되었지만 이 중에 저희가 선상에서 다른 액티비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25불씩 총 100, 저희 4인 100불은 나중에 현금으로 환급받았습니다. 예약을 완료하게 되면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크루즈사로부터 승선 전 미성년 자녀 여행 동의서 제출을 메일로 안내받게 됩니다. 잊지 말고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미국이 아닌 캐나다를 들르게 됨으로써 관련 비자와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잊지 말고 체크해 두도록 합니다. 여유롭게 크루즈를 예약하셨다면 3주 전쯤 체크인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때는 메일을 받자마자 되도록 빨리 체크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권과 비자 정보 그리고 안경 벗고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한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승선 시간을 지정하는 겁니다. 승선 시간을 12시부터 6시까지 지정할 수 있는데요.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2시 일찍 승선하셔서 점심도 드시고 여유롭게 크루즈를 미리 즐기시면 좋겠죠? 승선 시간은 사람들이 붐비는 것을 방지하고자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꼭 그 시간이어야 된다 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좀 일찍 승선 시간을 지정해 놓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승선 전에는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을 받고 그리고 크루즈 앱을 다운을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크루즈를 우선 승선하고 나면 저 같은 경우 미국에 핸드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내에서는 잘 안 터지는 경향이 있었어서요. 크루즈에 타기 전에 미리 오프라인 지도과 크루즈 앱 그리고 책이나 영상들 크루즈에서 즐길 거리를 다운받아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항지 관련 영상이 있다면 이런 것도 미리 다운받아서 기항지에 도착 전 보시면은 좀 더 내려서 기항지를 투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체크인 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관련 도큐멘트가 메일과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승선 시 필요한 승선 관련 다큐멘터이니 반드시 출력을 해서 잘 챙겨 놓도록 합니다. 승선 당일에는 피어 66번, 시애틀 피어 66번에서 승선을 하게 되므로 서류는 잘 챙겨 놓도록 합니다. 체크인을 모두 끝내고 나면은 집으로 우편을 통해서 이렇게 가방 네임택이 달려오는데요. 이 부분을 미리 집에서 가방에다가 부착을 하시고 출발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승선 전에 현장에서도 스티커가 배부되니 그때 그 스티커에다 방 번호를 쓰시고 가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미리 해 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크루즈 준비는 모두 끝냈고요. 우리 크루즈 여행 첫날 다시 관련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